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은 류현진 선수의 등판일이죠. 시즌 3승 이제 재도전에 나서는 류현진 선수인데 사실 지난번 이제 템파베이전에서도 5이닝 1실점 이 호투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또 승리를 따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 노디시전을 했었는데 사실 뭐 불펜 방어도 그렇지만 타선이 득점 지원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류현진의 성적 간단하게 8월 성적을 말씀드리자면은 4경기 동안 2승 무패 22이닝 평균 자책점 1.23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시즌 성적도 이 평균 자책점 사실 두 번째 이제 경기까지는 ERA 8.00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평균 자책점이 이제 3.19까지 많이 내려갔고, 만약에 이제 보스턴전 이제 내일 있을 보스턴전에서 호투를 펼치게 된다면 2점대 진입도 이제 노려볼 만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토론토는 15승 14패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 8위. 지금 바뀐 이 포스트 시즌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슬아슬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권에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어제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론토의 선발 투수들이 뭐 슈메이커 선수라든지 손튼, 이제 뭐 피어슨까지 많은 선수들이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이 에이스가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보스턴과의 1차전이 있었죠. 9대1로 대승을 토론토가 거뒀는데 문제는 불펜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가 이제 벌크 가이로 나와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와서 4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긴 했었는데 오늘도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뭐 롱릴리프로 이 야마구치 선수가 제 역할을 좀 해주면서 이 불펜을 좀 소모를 막아준 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한 4-5명 정도 나오면서 이 불펜 소모가 컸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이 류현진 선수가 무조건 좀 긴 이닝을 소화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에이스로서의 임무 중 하나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들에게 휴식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류현진 선수가 사실 냉정히 말해서 지난 6경기 동안 이닝 소화가 뭐 많아야 6이닝 정도였잖아요. 이게 토론토 감독인 몬토요의 관리가 물론 있었지만 이제 시즌 중반으로 치닫는 만큼 많은 이닝 소화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일 경기 이제 보스턴과의 홈 경기 이제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게 되는데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경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10승 21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꼴찌이자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도 승률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 중인 올 시즌 기준 약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해의 선발진에서 제가 오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지난해 선발진 중에 이제 5명이잖아요. 4명의 선수가 지금은 다른 팀에 있거나 혹은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거나 하면서 이 팀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 하지만 이 타선은 사실 지난해와 큰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뭐 배츠가 빠진 정도라고 봐야겠죠. 보가츠, 모어랜드, 데버스, JD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뭐 데버스와 JD는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 워낙 잘했던 선수이고 보가츠, 워랜드 잘하고 있고 또 배츠의 반대급부로 다저스에서 넘어온 류현진의 전 동료 보가치 얘기도 해야겠죠. 버두고죠. 버두고. 맞습니다. 버두고 선수를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버두고 선수 물론 배츠 선수의 활약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이 보스턴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버두고 선수가 이 컨택이면 컨택, 장타면 장타, 좀 이 상대 투수를 괴롭힐 줄 아는 타격의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류현진 선수가 이 버두고를 상대할 때 투구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두고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3할 때 타율, 그러니까 2할 후반에서 3할 때 타율에 2루타를 많이 치는 선수였다면은 올 시즌엔 홈런 5개 치면서 장타력도 제법 발전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타자로 출전할 확률이 높은데 버두고와의 승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가츠, 모어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좌투수 상대로는 또 이 마이클 차비스 선수가 이 나쁘지 않은 또 타격을 선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좌투 상대 플래툰으로 기용되는 선수들을 또 류현진 선수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맞대결 상대는 바뀌었어요. 크리스 마자입니다. 아니 누구야?
선수야. 저는 네. 맨 처음에 이 마틴 페레즈 선수길래 마틴 페레즈 선수는 이제 텍사스 시절 때 추신 선수랑 같이 또 한 만나본 적 오래 있죠. 먹었잖아요. 네. 이 그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선발 투수가 또 바뀌게 됐습니다. 크리스 마자. 이 선수도 어떤 선수입니까? 지난해 이 데뷔를 했고요.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신인이었고 15이닝을 던졌었는데 올 시즌에는 뭐 무승 1패 이 5.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 중이죠. 네. 그러니까 선발 맞대결 상대는 사실 그렇게 특이할 만한 선수는 아니지만 네. 이 류현진 선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상대 타선과의 승부를 좀 이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네. 토론토 타자 입장에서는 좀 이 쉬운 상대를 만나게 된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토론토의 득점 지원을 기대해 봐야겠죠. 오늘 경기를 봤는데 모든 면에서 좋았어요. 특히 게레로 주니어가 오늘 경기에서는 2안타를 치면서 3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리척 선수도 사실은 이 볼티모어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네. 잠깐 페이스가 떨어졌나 했더니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홈런도 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이 세일런 필드에서 두 번째 등판을 갖게 됩니다. 토론토의 새로운 홈구장이고요. 뉴욕주에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죠. 네. 마이애미전 경기 보면서 어땠나요? 그렇죠. 이 외야로 뻗는 공, 특히 이제 좌익수 방면으로 뻗는 공들은 이 살짝 이 우익수에서 좌익수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더 뻗거나 혹은 이제 이 외야 플라이로 될 공이 뭐 담장 맞고 2루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 류현진 선수 지난번 등판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좌익수 방면으로 이 플라이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걸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타자들이 잡아당겼을 때 좌익수 쪽 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깥쪽 승부를 많이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일 경기에 이 세일런 필드, 이 버팔로 쪽에 오전에 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습기가 많아지면 투수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왜냐하면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타구가 멀리 뻗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투수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류현진 선수에게는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이 등판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류현진 선수 내일 경기에서의 관건은 이닝 소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닝당 투구 수를 낮춰야 될 거고 그랬을 때는 공격적인 투구를 펼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사실 지난번 이제 템파베이 타자들 물론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뭐 내로라 하는 타선이기는 하지만 이 커트되는 공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 득점 1위였고요. 뭐 거기다가 템파베이가 워낙 잘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어렵게 승부한 감이 있지만 오늘 내일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투구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김광현 선수가 이 첫 번째 선발승을 거뒀을 때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구종이 이제 초구 카운트 잡는 커브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류현진 선수도 이 커브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커브가 많이 좋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시즌 특징이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터 다 좋은데 커브는 땅바닥에 꽂히는 이 전혀 무의미한 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예, 커브를 활용해서 카운트를 잡거나 또 이제 유인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쪽 커터라든지 아니면 하이 패스트볼, 바깥쪽 체인지업 요 세 가지 레퍼토리는 류현진 선수가 다시 확실하게 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커브 하나만 좀 잘 섞어줄 수 있으면 상대 타자들의 이 노림수를 조금 더 흐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결국 류현진의 경기는 언제나 구속과 제구죠. 구속은 패스트볼 90마일 이상만 나와주고 제구만 일정 수준 이상 된다면은 언제나 호투가 보장되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 내일 경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비가 올 경우에는 뭐 취소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미국의 이 총기 또 이제 흑인 총기 사건으로 관련해서 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애틀 경기도 지금 미뤄졌고. 근데 특징이 있죠. 세 경기가 오늘 취소가 됐는데 전부 서부 쪽에 있는 구단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부에 있는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가 경기가 취소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이후에 뭐 몇몇 선수들이 우리도 하루 한 해야 경기 되는 거 아니냐,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내일 경기 등판은 좀 뭐
등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열릴 네.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예고해드리자면은 내일 보스턴전입니다. 28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7시 37분에 경기가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출근길 때 딱 류현진 선수 경기 보고 딱 3승 거두고 기분 좋게 하루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